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567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5월 26일, 음력으로는 2020년 윤 4월 4일에 해당이 되고요. 오늘의 명식은 경자년 신 4월 기사 1이 되겠고, 일진은 기사가 되겠습니다. 오늘 볼 명식 일간은 기토가 되겠고, 그 기토 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4월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일간은 기토 월령 4월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글자에 대한 배치, 배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살펴보고, 그 다음에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 기토라고 하는 것이죠. 기토. 제가 제 일진 강의할 때는 항상 일간과 월령을 굉장히 중시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일간이라고 하는 거 사주의 주인공과 같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주인공이라고 하는 일간이 어느 월에 태어났느냐를 보는 것은, 그 월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간이 태어난 배경, 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월령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사람도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어느 집안 출신이냐, 부모님이 어떻느냐, 이제 요즘은 그런 그렇게 크게 중요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봤죠. 그 사람의 뒷 배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월령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그 일간의 배경이다, 이렇게 놓고 보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일간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에 해당이 됩니다. 음토. 그래서 어저께 공부했던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이면서 고항토라고 해서 높은 산, 매우 넓은 광야 같은 것으로 봤다라고 하면,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로서 전원토가 따랐어요. 전원토. 전원토라고 하는 것은 쉬운 말로 논밭죠. 논밭. 논도 밭도 좀 큰 범위의 논밭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원칙적으로 무토하고 기토하고 놓고 봤을 때는 그 규모라든가 어떤 스케일 자체가 무토하고 기토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논밭이라든가 텃밭이라든가, 이걸 좀 좋게 말하면 문전옥답이라고 해, 집 앞에 있는 아주 비옥하고 거름진 그러한 밭 같은 것으로 볼 수도 있겠고요. 또 쉬운 말로 화분 속에 있는 그러한 흙도 기토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볼 때는 그냥 토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그냥 흙이다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조금 기토를 이해함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고요. 기토라고 하는 것은 그 흙 속에, 작은 흙 속에 뭐가 있냐면 예쁜 화초가 심어져 있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초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체적으로 을목으로 많이 비유를 하는데,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잘 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물이라고 하는 것하고 햇볕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죠. 햇볕 같은 경우는 없다라고 하면 온기, 따뜻한 온기가 있으면은 뭐 화초는 겨울이라도 이게 잘 자랄 수가 있겠죠. 하지만 물이 없는 화초는 있을 수가 없어요. 물 안 주고 자라나는 화초, 이런 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분들 또 선인장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도끼 눈을 하시고 쳐다보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선인장이라고 하는 것도 물이 있으니까 사는 것이지, 물이 없이 전혀 100% 물이 없다,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죠. 선인장은 작은 물 가지고도 오래 버틸 수 있는 그러한 좀 특수한 화초로 볼 수 있겠지만, 물 자체가 없이 살 수 있는 그러한 화초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화초라고 하는 것은 물과 햇볕이 필요한데, 그러한 화초가 어디에 털을 잡고 사냐면, 이렇게 작은 텃밭이라든가 논밭에 기초를 하고 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을목하고 기토라고 하는 것은 그 배합하는 방법이 비슷해요. 화초도 물과 햇볕이 필요하듯이 기토라고 하는 것도 물과 햇볕이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햇볕이 없을 때는 따뜻한 온기라도 있어야지만, 땅이 얼지 않고 얼지 않아야지만 기토에 심어져 있는 화초가 잘 자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토를 이렇게 공부할 때는 음목인 을목하고 기토를 같이 연상해서 보면은 좀 더 좋은 학습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기토 일간이라고 하는 것이 태어난 월령이 어느 월에 태어났냐면 4월에 태어났어. 4월. 자, 기토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죠. 뭐 여름에 태어났던 태어나는 기토군, 가을에 태어났던, 봄에 태어났던, 겨울에 태어났던 비슷비슷하지만은 그 월에 따라서 이 일간 자체가 변할 수 있죠. 우리 키우는 댕댕이들 있죠. 우리 애완견이라든가 반려묘 같은 경우에도 그냥 똑같은 강아지인 것 같지만은 여름하고 겨울하고는 털갈이도 하게 되겠고요. 여름 같은 경우에는 바깥으로 좀 많이 나가려고 하지만, 겨울 때는 우리 댕댕이들도 밖에 나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간이
4월, 5월, 미월에 태어났느냐, 신유술월에 태어났느냐, 내지는 임묘진월, 해자축월에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 즉 계절을 뜻하는 것이죠. 어느 계절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배합법은 다르게 되죠. 자, 아까 말했던 기토라든가 을목 같은 경우는 물이라고 하는 것과 햇볕이라고 하는 것이 잘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는데, 겨울에 태어났을 때는 물보다는 햇볕이 더 필요한 것이고요. 반대로 지금 4월이라든가 5월이라든가 이렇게 미월 같은 때는 뜨거운 온기가 너무 뜨거워서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토가 4월에 태어났을 때는 계절 여름 아주 뜨거운 염천지절이라고 그래요. 염천지절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너무 따라고 하는 거예요. 여름 같은 경우 시원하지 않죠. 특히 도해지 같은데 산이라든가 바다라든가 강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그나마 좀 괜찮지만은 이 도해지 아스팔트라든가 콘크리트 건물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들 아스팔트라든가 이런 건물들이 열을 받으면 굉장히 더 덥습니다. 아주 뜨거운 한증막 이상 건식 사우나는 듯한 그런 뜨거운 그런 열기를 맞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염천지절에 태어나게 되면은 기토라고 하는 것도 어저께 공부했던 무토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하다? 물이 있어야지만 땅이 마르지 않고 촉촉하게 비옥한 흙을 유지할 수가 있겠죠.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수를 뜻하는 것이고요. 수 중에서도 임수가 있고 또 개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똑같은 수라 하더라도 기토가 필요로 하는 수는 개수를 좀 더 좋아하고요. 만약에 개수가 없을 때 임수는 쓰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겠지만 똑같이 물이기 때문에 개수가 됐던 임수가 됐던 물이 필요한 것은 똑같지만은 그래도 만약에 똑같은 물이라 하더라도 어떤 것이 더 좋습니까? 이렇게 선택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 임수보다는 개수를 보는 것이 조금 더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토가 어느 월에 태어나게 되면 4월에 태어나게 되면 5월도 마찬가지고 미월도 마찬가지겠지만 개수라든가 임수 같은 것이 이렇게 있어주게 되면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은 토를 갖다가 윤토한다고 해요. 촉촉하게 기토를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윤토라고 하는 것은 땅이 마르지 않고 촉촉하게 비옥한 땅을 만들어주는 것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수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은 기토를 윤토하게 되고요. 요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가 있으면 4월에 한여름에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줄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여름에 비가 안 오고 햇볕만 쨍쨍쨍쨍 한 일주일, 2주일 이렇게 내리쬐면은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살아가기 굉장히 퍽퍽하고 어렵죠. 근데 시원하게 한 하루 이틀 막 비가 아주 그냥 장대비가 시원스럽게 내리면 사람도 동물도 그 다음에 식물도 때깔을부터가 또 달라지면서 생기를 확 띠게 되죠. 그래서 요 개수라고 하는 것은 4월 뜨거운 여름의 기후를 갖다가 뭘 해준다? 윤토도 해주지만 시원하게 기후도 조절해주는 그러한 역할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거 4월에 태어났을 때 개수 또는 임수가 절실하게 필요한데 이 개수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것이 있어서 이 금으로서 수를 생조해 주어야지만 비가 오더라도 시원하게 충분한 비가 내리는 것이고요. 물이 있다 하더라도 물이 끊이지 않고 계속 흐를 수 있는 그런 수의 근원을 만들어준다. 수의 근원이라고 해서 이걸 다 줄여서 수원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우리 지역에서도 수원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죠. 그래서 물의 근원이 있어야지만 물이 마르지 않고 계속 흐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개수 신금 내지는 개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좋겠고, 개수가 없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수가 있어서 또 뭐 기토를 윤토할 수가 있겠고, 임수도 마찬가지로 임수만 있어서는 안 되고 신금이라든가 경금 같은 것이 있어서 임수 내지는 개수를 계속 생조해 주어야지만 사주가 중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 명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을 보게 되면, 자, 기토가 4월에 태어났죠. 그래서 사주에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면, 기토가 4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단은 인성의 화라고 하는 것은 토를 생해주기 때문에 인성이고요. 이걸 갖다가 정인격이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인격이
정인격 인성이 왕하지만은 4월 화가 왕한 계절은 화가 왕하면 왕할수록 같이 뭐가 왕해져요? 일간도 왕해지기 때문에 일간은 이렇게 되게 되면 신왕한 그런 사주가 될 수가 있다. 단 지금 이렇게 일간 기토가 4를 보게 되면 정인격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연간에 이렇게 투출되어 있죠. 그러면 이거는 사중에 있는 사라고 하는 글자 안에는 지장간이 무토, 경금 뭐가 있습니까?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요 중간에 있는 경금이 올해 경자년이라서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요걸로 격을 잡지 않고 투출되어 있는 경금을 가지고 격을 잡게 되죠. 그래서 기토일간이 경금을 보게 되면 상관이죠. 그래서 상관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상관격인 사람들 두뇌가 총명하고요. 머리가 굉장히 비상하리라 만큼 굉장히 좋은 사람들도 많고 또 상관격인 사람들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여자의 사주가 상관격이 되는 것을 굉장히 좀 안 좋아하는데 그거는 이제 옛날 같은 경우 상관은 뭐예요? 그 관성이라고 하는 것을 관성을 파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관격들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상관이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지만은 요즘 같은 세대에서는 상관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고요. 그다음에 상관이라고 하는 것이 중화만 잘 이루어지게 되면 가장 힘이 있고 좋은 글자에 해당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상관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상관이 용도가 있느냐 없느냐를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자, 일지를 보게 되면 자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4월의 기토는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물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자라고 하는 것은 물 즉 수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수 중에서도 이거는 개수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본기가 자수는 개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단지 천간으로 개수가 투출되어 있었다라고 하면 조금 더 수로서의 용도가 커질 수 있었겠지만 지지의 암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지지에 있는 것 가지고는 공력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투출되어 있는 것에 비해서. 근데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수를 생조해 주게 되니까 상관의 용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는 상관의 용도가 있겠죠. 그래서 경금의 용도가 있고 신금도 월간에 이렇게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뭐예요? 수를 생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굉장히 귀중한 금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일지의 사화라고 하는 것이 다시 이렇게 있습니다. 자, 신금이 됐든 경금이 됐든 사의 경금에 여기에 다 통근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일지에 있는 사화에도 금이 다 통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이 뿌리가 없진 않지만 수가 살아나야지만 금이 화가 왕한 뜨거운 열기가 금을 상해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4월에 사화가 있으니까 조금 더 염렬해지고 좀 더 뜨거운 그런 사주 국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천금과 같은 자수를 얻은 것만 해도 이렇게 3주 까지만 놓고 봤을 때 자수 경금을 모두 갖추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그러한 사주를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생시가 어떠냐에 따라서 조금 더 좋아질 수도 있겠고 아니면 조금 안 좋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생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갑자시를 보죠. 갑자시. 자, 갑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요 자수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요 자수 하나 가지고 제가 좀 모질하다. 물이 좀 예를 들어서 4월의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왕하기 때문에 텃밭 자체 내지는 과수원 자체가 굉장히 큰 논밭을 가지고 있는데 요 자수 하나 가지고 좀 모질랐다라고 하면 생시에서 자수를 하나 보게 되면 우물을 하나 더 얻은 것과 같은 그러한 격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요 자수를 보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은 간목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게 되면은 요 일간 기토하고 서로 탐합하기 때문에 요거는 좀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괜찮은 건 뭐냐면 경신금이 있어서 요 금이 목을 갖다가 좀 절제시켜 주기 때문에 탐합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뭐 큰 문제 있을 것 같지는 않겠고요. 그 다음에 을축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기토 입장에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칠살 편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간목을 보는 것은 크게 나쁘지 않지만 을목을 보는 것은 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기토를 갖다 파극하죠. 근데 여기 식신 상관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칠살을 갖다가 이렇게 제거해 줄 수가 있어요. 이거 비유하자면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겠죠. 텃밭에 을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냐면 잡초가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논밭 같은 경우에도 논에 벼가 자라는데 피 같은 것이 이렇게 자라잖아요. 이런 것들을 을목으로 볼 수가 있는데 경금 신금 있으면 요거를 갖다가 제거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요거는 식신 제살 내지는 상관
제살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주 자체가 이렇게 되면 나쁠 것 같지만 그렇게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축토 자체도 이거는 어떤 흙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이기 때문에 그래도 뭐 자수 해수를 본 건 아니지만 축 중에 뭐가 있냐면 물기를 가지고 있다. 또 요 신금 경금에 또 그 뿌리도 될 수 있는 것이 또 축토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안 좋을 것 같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그러한 생시가 될 수 있겠고요. 을해시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지죠. 이거는 물론 이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을 역시 신금경금으로 제할 수는 있겠지만은 해수를 보게 되면 이거는 사하고 해하고 사해 상충이 되죠. 사해 충 내지는 사해 상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일시로 이렇게 충하는 경우는 조금 좋지 않은 그런 사주 생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병인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잘 한번 봐보시면은 4월에 병화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으면 격은 무조건 경금 잡지 않고 이런 경우는 다시 본기인 병화를 가지고 격을 잡기 때문에 다시 이거는 어떤 사주 정인격에 해당이 되는 그러한 사주가 된다. 단 4월에 일지에도 사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생시에서 인을 보고 병화가 투출하게 되면 이건 여름에 매우 조열한 그러한 사주, 마르고 건조한 그런 사주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용신은 자수가 되는 것이고요. 경신금으로 자수를 생해주는 그런 국세가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병화가 문제인 거예요. 병화가 투출하게 되면 너무 뜨겁기 때문에 금을 갖다가 억제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수가 용신이라고 하면 경금신금은 용신이 아니고 희신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너무 뜨거운 병화가 있기 때문에 금을 주기 때문에 이 병화는 뭐가 된다? 기신, 꺼리는 글자가 된다라고 해서 기신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수운을 만나야지만 조금 발전해 줄 수가 있겠는데 남자 같은 경우는 신유 대운, 해자 대운은 나쁘지 않을 것이지만 병술 대운 오게 되면은 조금 힘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경진 대운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는 나쁘지 않은 게 뭐냐면 진토가 오게 되면 자진합해서 수가 살아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나쁘지 않지만 이렇게 무인 대운, 목이 들어오면서 토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금을 갖다가 매금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좋지 않고요. 이렇게 정축 병자 을의 여명의 경우에는 이런 대운과 이런 대운이 좀 좋을 것인데 역시나 병술 대운이 안 좋은 것처럼 갑술 대운도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임신시라든가 개유시 같은 경우는 조금 잘 살펴봐야 되게 사화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사신합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유가 되게 되면 사유회금하기 때문에 금수가 좀 세력이 왕해지게 되는데 이렇게 사신합수에서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화가 왕할 것 같지만 오히려 금수가 왕한 사주가 되기 때문에 사중에 있는 병화로서 어떻게 해야 된다? 다시 조구해야 되는 그런 국세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보지 않은 생시들 한번 더 살펴보시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